사상 초유의 청주 물난리, 이 사태 속에서 외유성 유럽 출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북도 의원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청주 등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뒤 도의원 4명이 8박 10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화와 관광, 예술과 건축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1명당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청주시를 특별재해지구로 선포해야 된다고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해놓고서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어떤 도민도 납득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도의회는 몇 개월 전 예약이 끝났고 취소하면 한 사람당 25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해외 연수를 포기하는 게 수해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그 전국 곳곳에서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해외여행 가셨다가 두 분은 돌아오시고 두 분은 뭐 22일이니까. 조만간 오시겠죠. 네네.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의식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자기 집이 수해를 입었다면 네. 떠났겠습니까? 위약금 그러니까요. 물겠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고 도의회에서 하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자기들은 또 상임위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떠난다. 네. 정말 도의원 자격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뭐 저럴 수 있고 뭐 국회에서도 무리 빚는 의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정말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뒤늦게 오시고 또 무리 빚는 무리를 빚은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김학철 도의원. 네네. 이분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정말 이분은 심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발언 알고 계시죠? 설치류와 같다면서 일부 국민을 비유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동물 중에 또 왜 하필이면 설치류입니까? 왜 이런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뭐 말은 인식을 드러내고 인식은 자아를 드러낸다 뭐 이런 어떤 철학자의 말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김학철이라는 의원은 과거부터 막말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원래 이제 언론사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필이면 저도 기자 놀랍네요. 출신이고 여기 네. 이상일 의원도 세 사람 다 기자. 여기 넷이 다 기자 기자 출신인데 지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고 네. 게다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네. 아니 게다가 이제 연대반성. 네. 두 분 말씀이 이어서 저까지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김학철 의원이 레밍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 네. 쥐떼가 하나가 앞에 뛰어들게 되면 계속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쥐떼 네. 같다 한 건데 저도 그 우리들도 레밍이 같이. 다 레밍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왜 만만한 지방의원 갖고 그러냐. 국회의원들 더 하는 사람들도 더한 짓도 하는데 이거 일종의 갑질 아니냐. 우리에 대한 네.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데 가가지고는 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왜 도의원한테 감히 함부로 이런 대우를 하냐라고 또 갑질을 했던 게 또 화제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건 지난 이제 태극기 뭐 탄핵 과정에서 네.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도 이제 거의 광견병 걸린 수준이다라고 네. 해서 뭐 사살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했었던 그랬었죠. 인물이라서 네. 글쎄요 어제 여기 이제 또 다른 언론인 얘기를 여기 안 계신 언론인인데 다른 방송 언론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공인처럼 돼 있으니까 네. 손석희 앵커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자들의 망언을 들어야 하나 라면서 여기서 자는 놈자자입니다. 라고 해서 네. 점잖은 입이 아마 욕은 못 하시니까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하셨는데 네. 저도 정계원 평론가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욕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욕해서 풀어버리면 네.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이런 분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걸 어떻게 막아야 되냐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내년에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시도원 당연히 한 표씩 주권 행사를 하실 텐데 도지사 나오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사나 이 자기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시장 군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하고 어떤 인물인지 알려고 하는데요. 시도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제대로 그쵸. 알지 않고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면 그냥 묻지마 투표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무리빚은 분들이 많고 국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행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의 유권자의 어떤 치부책에 이게 마음속에 적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유권자들께서 주권 행사를 할 때 이 사람은 과거에 지금 이분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또 국회의원들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치밀하게 적어놓고 네, 또 네. 주변 사람들하고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래서 자기의 주권 행사가 정말 제대로 된 인물을 뽑는 네. 그런 행사가 되기를 좀 이렇게 유권자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능해졌다라고 보는 게요. 네. 예전에는 정말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하려면 신문 스크랩을 해놨어야 됐어요. 일일이 찾아봐야죠. 현실적으로 힘들었어요. 네. 지금은 다들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이름 한 번만 내 지역에 우리 동네에 누가 나왔구나 이 사람이 네. 어떤 사람인지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네. 전적으로 저 이상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게 쉬워졌다라는 것도 꼭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터넷 질문을 좀 이어가면 지금은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김태현 의원 이번 최고위원이시죠?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려움도 있다. 두둔을 했다고 하는데요. 해석 좀 그러니까 해주십시오. 네. 김태흠 의원도 사실은 말씀으로 꽤 유명한 분이 그렇죠. 됐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을 정말로 두둔하려고 해서 한 발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발언이죠. 물론 뭐 사정은 늘 있습니다. 뭐 위약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러나 위약금을 물고 남은 비용은 수해 지역 그분들을 수해 복구하는데 그 충북도 의원들이 안 가고 쓰게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판단의 문제인데 네. 지금 김태흠 의원이 뭐 이런 말을 한 거는 저는 뭐 적절치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김태흠 의원이 당사자였다면 김태흠 의원도 갈 수도 있었겠네. 이렇게 네, 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김태흠 의원은 괜히 말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매를 버는 건데 네. 말을 뱉으면 화를 자초할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하나 있죠. 홍준표 대표의 행보. 예,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청와대에서 들러리 서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나가셨는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상황인지요? 아니 봉사활동 네. 장화의전이란 말까지 나왔어요. 참 신조어 만들어내는데 워낙 본인이 말씀으로도 많이 만들어내시고 하는데 이제는 행동으로도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내실 정도의 내공이 있으신 분 같은데 네. 이제 장화 저렇게 신었던 이유 1시간밖에 못했던 이유도 허리가 불편해서 사실은 그럴 봉사활동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럼 허리가 불편하시면 그냥 청와대에서 오찬을 그냥 하시는 게 낫을 네, 텐데 지금 저런 모습들의 문제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운이 나빴던 것도 있지만 과거와 달리 미디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진짜 저런 모습들이 나가면 사진 기자들이 찍는 사진 몇 장, 네. 뭐 혹시 방송 카메라에서 찍히는 몇 컷 이런 정도가 싹 소개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의도했던 모습 그게 쇼든 아니면 진정이든 그것만 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주변 상황이 다 나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1인 카메라 기자예요. 다 들고 다녀요. 네. 이 고성능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모습들이 잡히면 실제는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하는 일만 못한 경우가 빚어져요. 네. 사실 사실 1시간이지만 어쨌든 1시간 일은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네. 어쨌든 제1야당 대표가 가서 저렇게 하는 거는 그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결국엔 마이너스만 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감자 캐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감자 캐기도 그때도 비 왔는데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감자 비 오는 날 캐면 감자 다쳐서 저렇게 캐면 안 된다라고. 네네. 일일이 주르륵 한 줄로 서가지고 호미질하고 있으면 저거 농사 다 망가지네? 네. 이런 말만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취지조차도 안 좋게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자꾸 왜 만들어지시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 주변에 없는지 자유한국당에는 꼭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네.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저 수해 복구 활동을 일종의 이벤트로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저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가짐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정말 탈바꿈시켜서 혁신하겠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의 가서 하는 행동이나 태도는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의 소위 여당 대표 네. 뭐 이런 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정치를 하겠느냐, 국민을 섬기는 그런 이 혁신을 하겠느냐 이런 마음가짐에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늘 말씀하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구보수주의는 망했다. 네. 그래서 신보수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신보수주의의 정의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신보수주의란 뭔가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을 구성을 했지만 언론이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너무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과연 무슨 혁신이 되겠느냐. 홍준표 대표가 말하는 과거의 구보수주의보다 더한 보수주의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홍준표 대표가 정말 이 수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또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했다면 저는 저런 태도는 안 나왔다고 봐요. 네. 글쎄, 뭐, 하필 또 저렇게 또 비교를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막상 대통령은 다 같이 뭐 테이블을 옮기는 모습 보이고 있고, 옆에는 이제, 이른바 그 또 행동으로 신조 만신 장화의전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은데, 함께 하겠다는 의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소박하고 낮추고 거를 넘어서서 네. 이제 같이 뭔가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계속 비난하는 게 이러잖아요. 협치해야 되는데 협치 안 하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막상 대통령은 테이블 같이 들고 있고 네. 밥 같이 먹자고 했고 네. 보자고 하는데 가서 장화 혼자 신지를 혼자 안 신고 계시면서 왜 우리랑 협치 안 해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도 건전한 비판할 수 있고 필요한 견제할 수 있고 이 여권이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이 비교가 되면 국민들은 내용을 보기 전에 일단 형식을 보고도 협치를 누가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목소리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저렇게 계속 가시면 자유한국당이 물론 뭐 총선도 앞으로 많이 남아있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의 어떤 상황을 극복해서 지금의 한 자릿수 지지율을 극복하는 정말로 제1야당이 될 수 있을까요? 퀘스천 마크 던지는 분 많을 겁니다. 네. 무리를 빚은 분이 계시잖아요. 네, 김학철 도의원. 네, 네. 막말논란. 이분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네. 정말 이분은 심각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발언 알고 계시죠? 설치류와 같다면서 일부 국민을 비유해서 이게 참 여러 가지 동물 중에 또 왜 하필이면 설치류입니까? 왜 이런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뭐 말은 인식을 드러내고 인식은 자아를 드러낸다 뭐 이런 어떤 철학자의 말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김학철이라는 의원은 과거부터 막말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원래 이제 언론사 기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분이 하필이면 저도 기자 출신.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인 의식이 없는 거죠. 만약에 자기 집이 수해를 입었다면 네. 떠났겠습니까? 위약금 그러니까요. 물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고 도의회에서 하고 마치 남의 일인 양 자기들은 또 상임위도 소관 상임위가 아니니까 떠난다. 네. 정말 도의원 자격은 없다고 보고요. 아마 사실은 다른 곳에서도 뭐 저럴 수 있고 뭐 국회에서도 무리 빚는 의원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정말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네.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뒤늦게 오시고 또 무리 빚는 해놓고서 해외 연수를 간다는 것은 어떤 도민도 납득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북도의회는 몇 개월 전 예약이 끝났고 취소하면 한 사람당 25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은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해외 연수를 포기하는 게 수해로 고통받는 수재민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참 그 전국 곳곳에서 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해외여행 가셨다가 두 분은 돌아오시고 돌아왔고. 두 분은 뭐 22일이니까. 조만간 오시겠죠. 네, 네. 그런데 도의원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 네. 이상일 의원도 세 사람 다 기자. 여기 아니 넷이 다 기자 기자 출신인데 지금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고 네. 게다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네. 아니 게다가 이제 연대반성. 네. 두 분 말씀이 이어서 저까지 이제 비난을 하게 되면 네. 이제 김학철 의원이 레밍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 네. 쥐떼가 하나가 앞에 뛰어들게 되면 계속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쥐떼 네. 같다 한 건데 저도 그 우리들도 레밍이 같이. 다 레밍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왜 만만한 지방의원 갖고 그러냐. 국회의원들 더 하는 사람들도 더한 짓도 하는데 이거 일종의 갑질 아니냐. 우리에 대한 네.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다른 데 가가지고는 뭐 술자리 같은 데 가서 왜 도의원한테 감히 함부로 이런 대우를 하냐라고 또 갑질을 했던 게 또 화제에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네. 사상 초유의 청주 물난리 이 사태 속에서 외유성 유럽 출장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북 도의원들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 청주 등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뒤 도의원 4명이 8박 10일간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으로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의원들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문화와 관광, 예술과 건축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1명당 도비 5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청주시를 특별 재지구로 선포해야 된다고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